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오늘은 자기견의 연습 문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연세대학교 기출 문제고요. 실제로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답안들을 많이 제공해 준 어떤 문제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꼼꼼한 어떤 학생들의 글을 보고 싶다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인터넷 들어가면 연세대 다면사고형 자료집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꼼꼼히 보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는 그 문제는 나온 지는 꽤 됐는데요. 그 다면사고형 자료집은 나온 지는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꼼꼼히 보지 않고요. 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에서 기출되는 문제 형태 유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참고해 보는 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할 부분들은 239쪽입니다. 페이지가 조금 잘못 나와 있네요. 239쪽이고요. 239쪽 차근차근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연습 문제 26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풀어 보시고요. 스스로 풀어 보지 않고 제 설명을 들어도 도움은 되겠지만 풀어보면 진짜 도움이 됩니다. 풀어보면 진짜 도움이 되고, 그냥 읽고 대략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감을 잡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직접 써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직접 쓰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세대 문제는 다른 대학과 좀 다른 차이점은 어떤 개념적 텍스트를 자주 주지 않아요.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입니다. 문학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작품과 유사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 수필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죠. 자, 논제는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를 제시한 가나 가운데 본인은 어떤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시오. 원래 뒤에 문제가 조금 더 있는데 앞부분만 살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차근차근 읽고 풀어보시고요. 논제 분석부터 해서 차근차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핵심은 논제입니다. 논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뼈대, 조건, 개념. 뼈대, 즉 대학이 우리에게 묻는 핵심적인 질문은 뭐죠? 1번입니다. 1번. 제가 설명하는 모든 대학별 강좌도 그렇고요. 대학별 강좌도 그렇고 모든 해설에는 전부 다 1번 붙어 있으면 뼈대입니다. 2번 붙어 있으면 조건이에요. 3번 붙어 있으면 개념어입니다. 알겠죠? 논제에 이런 번호가 붙어 있을 때는 뼈대, 조건, 개념어구나.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나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람직한을 물었잖아요. 그죠? 자, 가와 나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가, 어떤 방식의 인간관계가 더 바람직한가를 물을 때는, 논제에서 이런 바람직한 이런 말을 물을 때는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 뭔가가 있어요. 그죠?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이 있으니까 묻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낫다 라는 방식으로 사고를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 가운데 어떤 인간관계를 택해라, 어떤 걸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택한 이유, 혹은 다른 걸 택하지 않았다면 다른 걸 택하지 않은 이유까지 써도 괜찮습니다. 분량이 길 때는. 그렇지만 분량이 좀 짧을 때는 그것까지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따라서 뭔가 택1을 하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나올 때는 분량을 잘 보고요. 내가 어떤 걸 택하고 어떤 걸 안 택하는데 어떤 걸 안 택한 이유, 혹은 택한 이유는 뭔지를 꼼꼼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 중 택1 하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택1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
자, 논제는 그렇고요. 개념어 볼까요? 개념어. 인간관계를 물었네요.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 인간관계. 자, 논제 인간관계를 물었고 가와 나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개념적으로 딱 구별해 줘야 돼. 인간관계. 자, 여러분과 나의 인간관계는 뭐죠? 스승과 제자 관계. 그죠? 인간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와 나의 인간관계를 물었으니까 인간관계를 정확히 개념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에 나타나는 인간관계는 뭐 스승과 제자관계, 연인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뭐 어찌됐건 이런 관계가 됐건 저런 관계가 됐건 관계를 물었으면 관계가 뭐다라고 답을 해야죠. 그래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자기견해. 자, 이 문제가 왜 자기견해죠?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쓰라는 건 뭐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자신의 견해를 쓰라는 겁니다. 자,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하는 건 제가 강조했죠. 5가지 포인트 뭐였죠? 문제 상황이 뭔가. 자기 견해를 쓰라고 하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문제 상황이에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 안 잡혀요. 학생들이 두루뭉실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자, 어떤 인간관계가 더 바람직한가를 쓰려면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포착해 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자기 견해를 쓰길 요구하는 대학들의 문제의 경우 이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상황을 누가 설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되는 인간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이 나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1000자, 800자 길게 써보려고 해봐요. 어떤 글이 나올까요? 제시문을 그냥 단순히 요약 정리하는 글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글은 어떤 평범한 글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자,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확히 판단을 내리자. 판단. 그렇죠? 오늘날의 어떤 인간관계는 어떤 인간관계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인간관계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관계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채점의 포인트는 첫 번째, 문제 상황 혹은 딜레마적인 상황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인지 혹은 인식하고 있는지고요. 그것이 왜 문제인지 어떤 기준에서 그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지 이 3번이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만약에 제시문에서 이 3번, 즉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었을 때는 4번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제시문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수직 수평적 이유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글 혹은 논리를 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4번이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가서 어떤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해 주면서 봐라, 이러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내가 선택한 인간관계가 훨씬 더 좋잖아. 그래서 구체적 사례를 드는 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한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견해를 쓸 때는 사례를 원고지에 쓰건 쓰지 않건, 여러분들이 원고지에 쓰건 쓰지 않건 사례는 떠올려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조금 탁월한 글을 쓰는 어떤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논제 분석은 이렇게 하고요. 제시문 분석 봅시다. 자,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가나를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왜 그렇죠? 제시문에 비교하라는 말은 없지만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라는 말을 아예 대놓고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방식의 인간관계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가부터 한번 보죠.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가나 제시문을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읽어야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미나모토조에는 선술집, 음식점, 가라오케, 뭔가 기무라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딱 서 있네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주 찾는 곳을 또 찾아간다. 미나모토조 사람들은 서로 간에 뭔가 익숙한 어떤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람들은 약속을 할 경우에 서로가 잘 보이는 곳에서 모이고 누구를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발소를 하는 마에바 씨를 만나려면 요네다가 하는 장호구이 집에 가야 하고 목수일을 하는 카미를 찾으려면 마에하라가 자매가 운영하는 선술집에 가면 된다. 그러니까 미나모토조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인간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공동체적 관계, 전통적 관계, 그죠? 가 형성되어 있는 어떤 사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 이사 온 사람들은 바로 조그만 케이크나 대구누이를 가지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인사를 한다. 가에 보면은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하죠?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뉴페이스, 새로운 구성원이 생긴 거네요. 그죠? 인간관계 중에서 어떤 인간관계요?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어떤 관계의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대구누이를 가지고 자신들을 소개하는 인사를 하게 된다. 대구누이. 그러니까 새로 이사 오면 요즘은 뭐 아파트에는 그런 문화들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이사 가면 어땠죠? 다 떡 돌리고 했잖아요. 그죠? 사무실 새로 만들면은 떡 돌리고 주변에 인사를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일종의 공식적인 인사인 셈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일 때 어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자, 이런 미나모토조와 같은 어떤 전통적 관계 혹은 공동체적 어떤 유대 관계가 잘 형성된 공간에 여러분들이 가서 쌩까요. 도시에서 살던 것처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따 당해요, 왕따. 제가 시골에 살잖아요. 제가 사는 곳이 이제 시골인데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시골 생활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요. 처음 가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이사 갔을 때가 30대 후반 40 초반인가 하여튼 40대 언저리 왔다 갔다 일 때입니다. 지금 40 중반쯤 됐고요. 하여튼 40 어떤 왔다 갔다 됐을 때인데 마을에 그 어르신께서 청년회에 나오시래요. 청년회에 그래서 갔죠. 갔더니 청년이 60살이 청년이에요. 저는 완전 새파란 어린애예요. 가니까.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에 새롭게 갔는데 쌩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안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봐주면서 어때요? 이웃집을 비운 사이에 서로 집을 봐주고 주부들은 특별 세일이나 새로 개점한 가게에 대한 정보를 나누면서 지방 특산물을 서로 선물을 건넵니다. 그죠? 이웃 간에 뭔가 선물을 주고받죠. 그죠? 자, 그래서 도쿄 인근 지역에서 야채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한 달에 두서 차례 미나모토조를 방문한다. 왜 이걸 썼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할 때 어떻게 하죠? 뭔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죠. 자, 야채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미나모토조에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죠? 집을 찾아다니면서 야채를 팔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찌노다 아줌마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집에 찾아온 야채 파는 할머니에게서 야채를 산대요. 이건 어떤 활동이죠? 소비 활동이죠. 소비 활동. 소비의 방식이 근대 산업사회에서의 소비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건 파는 사람이 찾아오잖아. 그죠? 예전에는 이런 방식의 소비 패턴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구입했죠. 근데 근대적인 어떤 현대적 방식의 소비는 큰 마트 가서 가격 보고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활동 또한 많이 다릅니다. 자, 미나모토조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죠. 그죠? 어떤 재래, 장례 뭐 이런 것들을 치를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협조를 통해서 장례식에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일을 도와줍니다. 그죠? 그래서 미나모토조의 어떤 주민과 이웃들이 서로
어떤 죽은 이를 이렇게 밤새워 맞으면서 서로 상호간에 협도하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면 미나모토조는 과거 우리의 어떤 한국의 삶과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어떤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조금 있긴 해요. 이렇게 가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는 어떤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서로 다른 인간관계라고 했잖아요. 일단 다르는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가를 읽었으니까 가에 나타난 인간관계는 공동체적 관계, 전통적 관계, 그죠? 관습을 중요시 여기는 인간관계. 서로가 서로 어때요? 어떤 관습, 신뢰, 믿음 속에서 어떤 만들어진 인간관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겠습니다. 나 제시문은 사르트르와 보바르가 계약 결혼하는, 계약 연애하는 그 얘기죠. 사르트르는 아주 실천적 지식인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자신이 아주 유명한 어떤 학자 혹은 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투여되어야 되고 어떤 지적인 어떤 실천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민을 한 사람이고, 이 사르트르의 어떤 사고를 이어서 뭐 까미라는 사람도 나왔죠. 근데 깊이로 치면 까미보다는 사르트르가 여전히 훨씬 더 높은 레벨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기회가 되면 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디서 왔는지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야옹 울었다. 어둠에 밀려왔을 때 손에 장갑을 쥔 여자가 다가와서 고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면서 자루에 먹이를 꺼내주었다. 그때 사르트르가 이렇게 제안해왔다. 어떤 여자와 사르트르의 인간관계네요. 남녀 사이의 인간관계. 2년 동안 나는 파리에 살 수 있도록 손을 쓰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능한 한 친밀한 생활을 하자. 2, 3년 동안 헤어져 살게 되더라도 어딘가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예를 들면 아테네 같은 곳에서 제외하여 다시 얼마 동안 공동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자. 우리는 결코 남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인가 상대를 찾을 때 반드시 응할 것이며, 일단 둘 사이에는 어떤 공동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자라고 하면서 둘 사이의 어떤 인간적 관계 혹은 부부 연인의 관계를 형성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남남이 되지 않고 둘 중 어느 한쪽의 상대를 찾을 때 반드시 응할 것이며 어떤 약속을 칼같이 지키네요. 두 사람의 결합 이상 가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속박과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여 그런 부패에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어떤 관계가 둘 사이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되 두 사람의 어떤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함께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사르트르가 제안을 하니까 보바르가 동의하죠. 사르트르는 키도 작고 그렇게 잘생긴, 뭐 물론 보바르도 그렇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르트르의 어떤 이 시대에 사르트르의 어떤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 단순히 프랑스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라 유럽 전체를 휩쓸었죠. 당시 유럽이 전후 그 파시즘 혹은 어떤 파시즘의 어떤 망령을 떨치는 데 있어서 사르트르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를 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 혹은 구조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저항하는 어떤 인간 실존의 문제를 많이 고민했죠. 그런 사고의 연장선에서 사르트르는 어떤 보바르와도 이런 어떤 계약, 어떤 그들의 어떤 개인적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기를 기대를 한 겁니다. 보바르는 아주 유명한 페미니스트 제2의 성을 쓴 사람이죠. 책도 두꺼워요. 우리나라의 상하 2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페미니스트들은 그 책도 꼼꼼히 안 읽고 열심히 그냥 엮고는 신작만 되면 다 페미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어찌되었건 간에 좀 더 읽어봅시다. 나는 동의했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보바르입니다. 여성이죠. 그죠? 나는 사르트르가 예정하고 있는 이별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득히 미래일 같이 생각되었고, 그죠? 그래도 가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스쳐갈 때 나는 나 자신의 허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극복하기 위해 애썼다. 사르트르가 약속에 철저하다는 점을 나는 이미 체험하고 있었고 그 점은 내 마음의 버팀목이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와 보바르는 둘 사이에 이미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와도 공통점이죠. 그죠? 어떤 내가 누군가가 새로 오면 뭔가 수건을 돌릴 걸 알고 있고 누군가가 없으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죠? 아, 이때쯤 되면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어떤 야채를 팔러 올 거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는 공통적으로 인간과 인간에 대한 신뢰에 전제되어 있는 어떤 관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뢰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도 우리는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 만일 그가 22개월 후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오후 5시에 만나자고 했다면 나는 정확히 22개월 후 오후 5시에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그를 제외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는 사르트르가 나보다 죽지 않는 한 그가 내게 불행을 안겨줄 리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를 물었죠. 이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2년 동안의 계약이라는 말을 썼죠. 즉 가와 나의 핵심적인 차이는 나의 인간관계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계약관계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정확히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명시적으로 어떤 계약 조문을 만들고 어떻게 하자라는 걸 만들었다면 명시적인 어떤 관계라면 가의 관계는 어떤 묵시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에 주저없이 모든 것을 소설 작성이었다. 우리는 또 하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은 둘 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가와 나의 어떤 텍스트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논제가 요구한 건 논제는 분석을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이 문제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가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어떤 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비교하는 말을 아주 분명하게 조금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인간관계는 공동체적 인간관계, 전통적 인간관계 뭐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나는 계약적 인간관계입니다. 자,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항목들의 어떤 기준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중심으로 글을 쓰면 되죠. 여러분, 제가 비교하는 글 쓸 때 비교하는 강의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 아주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선명하게 성격, 어떤 성격이 묵시적 성격을 띠고 계약의 성격이 묵시적이죠. 관습적입니다. 명시적이고 합리적이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인간관계가 사회적, 역사적 경험, 체험을 공유하면서 형성이 된다면, 즉 가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나는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죠? 전적으로 개인이죠. 어떤 사회적 성격과 개인적인 어떤 주체적인 성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상호 신뢰, 협동, 공동체적 안정, 지속성이 있고 어떤 나는 분명하고 대등하고 상호 어떤 존중을 하는 어떤 계약적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와 같은 경우에 단점 보면 되겠네. 단점은 어때요? 뭔가 간섭, 자유를 침해하고 공사 구분이 애매할 위험성이 있겠네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집에서 자꾸 그냥 문을 열고 들어와. 요즘은 그러면 진짜 혼나죠. 큰일 나죠. 큰일. 가택집입니다. 상호 배려, 자유의 존중, 개성의 존중. 이게 왜 단점이 이걸로 들어있죠? 상호 배려가 부족하고요. 개성을 존중하는 상호 배려가 부족하고 요거 있죠. 요게 일로 가면 됩니다. 그죠? 어떤 공동체적 관계가 부족하고요. 그죠? 상호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요 단점은 조금 제가 요거 수정을 안 했나 보네요. 그죠? 요거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공통점은 어떤 둘 다 상호 신뢰와 믿음에 어떤 기반한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인간관계는 어떤 서로 다른 인간관계가 나타난다. 대략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리정돈해 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 상황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쓰라고 했잖아요. 이런 바람직한 방향을 쓰라고 할 때는 어떤 걸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냐면 오늘날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 문제가 되는 인간관계를 설정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학생마다 달라요. 내가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 자, 최순실 사태라든지 그죠? 우병우 사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학연, 혈연, 지연들 다 짬짬이로 연결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인간적 관계에 의한 평가 혹은 사회적인 어떤 이익을 얻어 가잖아요. 그 공동체적 관계가 어떤 공동체 내의 사적 관계에서 그렇게 형성되면 괜찮은데 그것이 확대돼서 사회적 관계로까지 확장되면요.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돼서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각종 비리와 부패와 뇌물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까놓고 얘기합시다.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을 갔을 때 맺게 되는 인간적 관계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생들과의 어떤 인간적 관계의 양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적 네트워크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우리나라는 너무 커요. 그런 점들 때문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최근에는 많이 약화됐습니다. 자, 따라서 어떤 현실의 문제, 현실의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떤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공동체적 관계가 공적인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발생한 문제다라고 설정을 하면 어때요? 가와 같은 인간관계는 문제가 많으니까 나와 같은 관계가 될 때 가와 같은 관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논의를 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오늘날 어떤 너무 삭막한 분위기, 어떤 계약적 관계로 인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는 맺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는 모두 배제해버리는 관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어떤 관계, 옆집에 사람이 죽어도 뭔가 시체 냄새가 막 올라와야지 뭔가 119에 신고해서 그런 어떤 인간적 관계가 문제라고 볼 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떻게 회복해야죠? 가와 같은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바람직한 사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글을 잘 쓰는 건 핵심 포인트는 제시문에는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문제 상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글의 양상이나 패턴들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고, 자, 따라서 그 기준을 현실의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을 명확히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수직, 수평적 이유 근거를 제시하면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계약적 관계가 바람직한 이걸 쓴다라고 하면 첫째, 혈연학은 지연과 같은 사적 관계가 공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공정성이 떨어진다. 둘째, 미나모토주의 사람들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지만 상대를 배려하는 행동이 사회 전체의 어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비싸더라도 자기와 친한 곳만 가고 매번 구입하는 곳에서 구입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셋째,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 이렇게 열거하는 형태로 계약적 관계가 바람직한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 형태로 쓸 수도 있고요. 반박, 재반박하는 형태로 공동체적인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신뢰를 토대로 사회적 갈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장점도 있다. 하지만 공동체적 관계는 오늘날 과 같은 복잡한 사회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그들과 모두 공동체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맺는 것에 집중해서 본업이 방해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내가 물건을 하나 사러 마트 가는 마트 알바생하고도 공동체적 관계를 맺어야 되나요? 아니죠. 너무 우리가 하루에서 만나는 어마어마한 다양한 사람들과 모든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떤 공동체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극히 떨어지죠. 그죠?
또한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적 관계가 작동한다면 사회가 불공정해질 것이다. 따라서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관계가 공동체적 관계가 반박 재반박입니다. 공동체적 관계가 뭔가 좋은 점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적 관계가 더 타당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자기의 논리를 구성해 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쓰는 건 뭔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나는 어떤 기준에서 바라볼 거야. 그래서 내가 이유 근거를 제시하니까 어떤 관계가 제일 타당해.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자기 견해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5가지 요소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문제 상황이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자꾸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어때요?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기 견해 연습 문제 설명은 대략 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 글을 쓴 학생 글에 대한 어떤 평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부분들은 논법닷컴에 들어오시면 어떤 논술천재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건 언제든 질문 부탁드립니다. 뭐 수업이라든지 학종이라든지 궁금한 건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으니까 궁금한 건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 자기 견해 연습 문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